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내과 의사회 그리고 대한위대장 내시경학회 보험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중랑구에 서울 굿모닝내과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어떤 특별한 질환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이제 전 단계라고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전 단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두루두루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들어 주시고요. 마치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단골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단계. 질병의 전 단계가 인제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런 빨간 신호등의 인제 질환, 질병이죠. 진단된 질병. 그리고 이런 파란 신호등은 정상 상태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노란 신호등, 이것을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질병은 아니고 또 정상도 아니지만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단계가 이런 노란 신호등 단계, 즉 질병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질병의 이제 전 단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환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정상 범위와 질환 진단 기준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질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관리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 살펴볼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상 지지혈증이죠. 그리고 환자들은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질환이죠. 지방간이 있을 수 있고요. 대장 용종, 그리고 골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골감소증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당뇨병과 고혈압이 명확하게 전 단계로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질환들은 어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언급해 보자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돼서 보통 이제 이런 전 단계의 수준이 많이 나오죠. 당뇨병의 전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당뇨병의 전 단계냐? 그걸 살펴보려면은 이런 정상 혈당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상 혈당이 무엇일까요? 어 금시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8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 100 미만, 이게 정상 혈당인 거죠. 그리고 126, 공복 혈당이 126 이상부터는 당뇨병이라고 진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즉 100과 125, 이 사이에 공복 혈당이 있다. 공복 혈당이 100 에서 125다. 그러면 바로 인제 당뇨병의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인제 간단히 인제 앞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다, 인제 정상이죠.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다, 그건 당뇨병입니다. 근데 이 사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 혈당이 건강검진이니까 그날 공복이겠지 않습니까? 공복인데 혈당이 100 에서 125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110이 나왔다. 120 이다. 그러면 벌써 당뇨 전 단계입니다. '내가 당뇨에 있어서 노란불이 켜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제 당뇨병의 전 단계고요. 의미는 정확히는 공복 혈당이 이 수준인 것이 인제 공복 혈당 장애죠. 의미는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정상보다 높다,
'아 이거 내가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당뇨병으로 진행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뇨병 이렇게 전 단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병의 전 단계를 다시 파란불로 정상불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인제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게 당뇨병의 위험 요인인가를 봐야 그런 것들을 인제 제거하고 교정해야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당뇨병이 또 개선될 수도 있겠죠. 이형 당뇨병의 위험인자, 1형 당뇨병은 인제 아예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과체중 또는 이런 비만,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그리고 복부 비만, 그리고 직계 가족 중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공복 혈당장애나 내당능 장애 가구력이 있는 경우, 임신 당뇨병이나 4kg 이상의 거대한 출산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있는 경우, 또 뒤에 나오지만 이상 지지혈증, 즉 HDL이 너무 낮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이런 분들, 또 심혈관 질환, 또 인슐린 저하성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 분들, 이런 경우에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보고 '아 나도 당뇨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구나.' 과체중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전 단계 나오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런 이제 표들 중에서 나의 의지로 교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네,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과체중과 비만, 그리고 복부 비만, 특히 이러한 1-2번 사항은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 인자 중에 이런 과체중 비만, 비슷한 얘기이지만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을 교정한다면 당뇨병의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당이 100 이상입니다. 공복 혈당이. 그렇다고 당뇨병은 아니에요. 120 보다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 비만, 과체중을 교정을 해도 많이 호전이 된다. 당뇨병의 위험 인자 중에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뇨병이 이제 전 단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 체크해 가면서 어 '아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 150분 이상이면은 일 주일에 5일 정도, 하루에 30 분이죠. 중강도 이상 좀 숨을 헐떡일 정도로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본인이 들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무게의 70%에 상당하는 그런 무게로 근력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체중인 그런 분들은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고 그런 감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식생활을 고려한 개별화된 식사요법을 진행하신다면은 이런 당뇨병 전 단계를 탈출할 수 있다. 다시 파란색 신호등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인제 어떤 식사를 해야 되냐.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류, 또 콩류, 채소, 생과일, 유제품의 형태로 섭취를 해야 되고요. 가당 음료의 섭취를 또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불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드시지 마시고요. 어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은 드시지 마시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나트륨 섭취는 1일 2.3 그램 이내로 제한해야 되고요. 가급적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운동은 유산소 운동은 일 주일에 150분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중강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좀 강도가 있게 근력 운동도 본인이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의 70% 내외로. 그리고 인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적어도 3일 이상, 그리고 일 주일에 3일 이상 운동을 해야 되고, 오늘 만약에 바빠서 운동을 못 했다 그러면은 내일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기. 어 일 주일에 3일 이상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기.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 인제 요즘 분들에게 중요한 거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자주 어쩔 수 없이 인제 근무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겠지만 최대한 자주 일어나시고 어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 있지 않도록, 또 한 번에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제 혈압 조절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위험 인자가 없을 때죠. 없을 때 140에 90 이하로, 그리고 있을 때는 130에 80 이하로 엄격하게,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 130에 80 이하로 엄격하게 혈압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 되고요. 어 기본적인 관리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을 내가 했는데 공단 국가검진이라든지 요즘 개인 검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혈당이 좀 애매하게 나왔다. 110 정도 나왔다. 그럼 '아, 내가 당뇨에 대해서 빨간불이 인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노란불이 켜졌구나.' 바로 이런 운동요법, 영양요법, 체중 감량을 통해서 당뇨병으로 지내지 않도록 빨리 다시 파란불로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음 다음은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도 뭐 아주 중요하죠. 어 고혈압은 인제 흔히 병원에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인제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120에 80.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 나오는 120은 이제 수축기 혈압이죠. 뒤에 나온 80은 이항기 혈압. 그래서 수축기와 이항기 혈압을 모두 다 각각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는 고혈압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수축기 혈압이 이렇게 애매하게 140 이하, 130에서 139 정도 나오거나, 또 이항기 혈압이 80에서 89인 경우에 어 고혈압 전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 혈압이 한 135에 85가 나왔다. 수축 혈압이 135 인데 이항기 혈압이 85다. 그러면은 '아, 내가 혈압에 대해서 또 노란불이 켜졌구나.'라고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혈압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음.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인제 2002 년부터 2022 년도까지 고혈압의 현황입니다.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혈압이 본인이 고혈압 전 단계인지, 심지어 고혈압 환자의 수준인지도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자주자주 재 보시고 정상 혈압인지,
고혈압의 전 단계인지 그리고 고혈압에 해당되는지를 자주자주 건강검진도 해 보시고 병원 또 자주 가실 때 체크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특히 유념해 볼 게 이 빨간색 그래프 맨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점점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고혈압과 이상 지지혈증,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이라고도 환자들이 말하고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고혈압, 이상 지지혈증, 당뇨병 이게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전체 고혈압 환자의 4분의 1 가까이 된다. 이것은 이런 복합 만성 질환을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게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구나.'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동네 의원 1차 의료 기관이죠. 에서 이런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그런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이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단골 동네 의원에 가시면 특히 이런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지혈증을 만성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문의하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 중요한 것은 고혈압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고혈압만 가진 게 아니라 당뇨병, 콜레 고 콜레스테롤 혈증 즉 이상 지지혈증이죠. 이사혈증, 지지혈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추정의 유병자 수 변화입니다.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죠. 어 이 그래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봐 보세요. 고혈압 환자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추적 기간 그러니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기간입니다. '내가 고혈압 환자가 된 지 한 10년 됐다. 12년 됐다. 14년 됐다.' 이런 그 고혈압 환자의 추적 기간이고요. 이 Y축은 심혈관 질환 누적 발생률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이런 추적 기간이 길수록 고혈압 환자의 추적 기간이 길수록 심혈관 질환 누적 발생률이 증가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혈압으로 안 가야 됩니다. 최대한 고혈압으로 진행이 안 돼야겠죠.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일 때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내가 고혈압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고 고혈압으로 살아가는 세월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심혈관 질환 누적 발생률이 이 추적 기간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혈압이 잘 조절되는 이런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이 심혈관 누적 발생률이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게 혈압의 수치만 낮추는 의미가 있다 이게 아니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줄인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고혈압에 대해서 어 또 중요한 말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에 따른 심내혈관 질환의 사망률 좀 무섭죠. 115 에서 75 즉 수축기혈압이 115 이항기혈압이 75인 사람에 비해서 수축기혈압이 20 증가될 때마다 이항기혈압이 10 증가될 때마다 심내혈관 질환 사망률이 2배씩 증가됩니다, 2배씩. 그래서 혈압의 어떤 이런 숫자만 감소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혈압을 잘 조절을 해서 또 고혈압 전 단계에서 고혈압으로 진행되지 않게 함으로써 심내혈관 사망률도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고 식이요법하고 단골 의원을
가끔 다니시고 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전 단계는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표는 사실 잘 눈에 안 띄실 겁니다. 이건 참고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고혈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 이상 지지혈증, 즉 고지혈증에서 가장 중요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또 고혈압에서 혈압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조절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위험 인자입니다. 심내혈관 위험 인자인데요.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 몇 개만 보면은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만 되어도 위험 인자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흡연, 비만 이것도 위험 인자인 거죠. 또 이런 어 이상 지지혈증 있는 경우에도 위험 인자, 또 당뇨병까지도 전부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지금 전 단계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혈압 치료의 또 목표 혈압, 고혈압 환자의 내용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만 있어도 또 앞에서 말씀드린 뭐 나이, 뭐 남자 45세, 여자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벌써 혈압을 수축기 혈압을 130 이하, 이항기 혈압을 80 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 그리고 이건 제 고혈압 환자에게도 지금 이 생활요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인 경우에도 이 생활요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소금 섭취를 6 그램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나트륨으로 따지면 더 적겠죠. 2 그램 정도 제한을 해야 되고 어 당뇨병과 비슷합니다. 체질량 지수를 25 까지 감량한다. 근데 본인이 '체질량 지수가 내 몇이지?'라고 생각하면 요즘에 그런 인터넷 이제 들어가서 체질량 지수 치면은 본인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만 입력을 하시면 체질량 지수가 나와요. 나오면은 만약에 뭐 27 이다 그러면은 '아 내가 더 체중 감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음. 하루에 2잔 이하로 절주한다.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죠. 2잔 이하로 절주하셔야 되고 일 여기서는 더 인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요. 일 주일에 5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아주 좋은 운동이죠.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이런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이런 또 근력 운동, 등장성, 등척성 운동을 병행해야 됩니다. 뭐 철봉에 매달린다든지 뭐 아령 들고 운동을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금연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어 이런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섬유소화,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적절하게 포함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표도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환자든지 고혈압 전 단계일 때 이 왼쪽에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하냐. 소금 섭취만 제한해도 혈압 감소가 이렇게 수축기 혈압이 5 이상 감소가 되죠. 체중 감량을 1 킬로씩만 감소해도 혈압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절주 해도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4 정도로 떨어지고요. 운동해도 5 가까이 감소됩니다. 식사 조절만 또 잘하더라도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시더라도 10일 이상 감소가 됩니다. 자,
이 5 가지를 다 한다면 정말로 혈압이 많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또 혈압에 대해서 같이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을 또 쟀습니다. 그랬는데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40 까지는 아닌데 13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 내가 고혈압에 노란불이 또 켜졌구나. 빨리 이걸 개선을 해서 파란불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다음은 이런 이제 이상 지질 혈증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고지혈증이라고도 부르는 환자들도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상승됐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상 지질 혈증은 앞에 고혈압, 당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고혈압, 당뇨는 전 단계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이런 이상 지지혈증은 주로 이 경계로 나오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 좋은 콜레스테롤 있죠. 동맥경화와 직결된 콜레스테롤이고 또 이 LDL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되냐도 어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앞에도 말씀 나왔듯이 어떤 위험 인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지지혈증은. 하지만 보통 건강한 젊은 분들 또 어떤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LDL 경계, 총 콜레스테롤 경계, 중소지방 경계가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가 경계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30에서 159.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130에서 159가 나왔다. 그러면 '아, 내가 경계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 200에서 239 정도 나오면 '오, 내가 조금 높아졌구나.' 중성 지방도 150에서 199다. '아, 조금 높아졌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상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표는 이런 경계치 이런 표가 아니고요. 이상 지진 혈증으로 진단된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이 LDL 수치를 낮춰야 되냐, 그런 표입니다. 중요한 표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뭐 관상동맥 질환, 예전에 뭐 심근경색이 있어서 뭐 스텐트 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평상시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건 물론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무려 55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압이 있으신 분들, 또 나이가 남자 45 세, 여자 55세 이상인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목표치가 좀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당뇨병만 좀 한 10년 정도 이상 있더라도 LDL을 70 이상 낮춰야 되는 거죠. 당뇨병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도 LDL을 100 미만으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뇨가 있고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몇시 봤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근데 130 이어도 그분은 경계가 아니고 100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검진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뭐 앓고 있는 질환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도 나이가 남자 45 세, 여자 55 세다. 어 160 미만으로 LDL을 낮춰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상 지지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이런 LDL 수치가 높거나 이런 고지혈증, 이상 지지혈증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꼭 이상 지지혈증 환자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진을 했는데 경계성으로 나온 분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통곡물 위주로 그리고 다양한 채소, 어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고 생과일을 많이 또 섭취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채소를 뭐 얼마나 먹어야 되냐 그런 것이 인제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면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뭐 한 끼 식사를 할 때 뭐 2 가지 반찬 이상은 어떤 이런 채소, 야채, 나물 위주로 좀 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등푸른 생선 좀 많이 먹어야겠다. 과일도 생각보다 열심히 섭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또 중요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일일 섭취 에너지의 한 65% 이내로 적정 수준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식이섬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채, 채소, 나물류 이런 식이섬유를 생각보다 많이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금주하는 게 좋겠죠. 인스턴트에 많이 인제 인스턴트 물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어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적게 섭취를 해야 되고 이런 불포화 지방산으로 섭취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채소류는 충분히 섭취하고 어떤 이런 적색 고기, 적색육보다는 곡류나 생선류를 많이 섭취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생과일을 적정량으로 섭취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자. 그리고 가급적 금주를 하자.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적게, 콩류나 생선류를 섭취하고 생과일을 적정량 섭취하자. 이게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유산소 운동 주 5일 이상 계속 나오는 거죠. 주 5일 이상. 저항성 운동 쉽게 말해서 근력 운동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에서 한 70% 내외에서 3 세트나 4 세트 적절하게 저항성 운동 꼭 유산소 운동만 할 게 아니라 근력 운동 그리고 어떤 뭐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도 필요합니다. 유연성 운동도 하면 좋다.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인제 이상 지지혈증 또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환자들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는데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수치가 경계선으로 나왔을 때 운동하고 '아 내가 노란불이 켜졌구나. 빨리 다시 파란불로 가자.'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대장 용종을 인제 제가 잠깐 또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사실 경계성 뭐 전 단계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건강검진할 때 요즘에 인제 대장 내시경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대장암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선종, 조그맣던 선종들이 세월이 지나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작은 용종, 이 선종일 때 미리미리 제거를 한다면 대장암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층에서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이런 조기 대장암 발생률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분들도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습니다. 뭐 더부룩함 뭐 소화불량도 다 포함된 증상이겠고요. 특히 변비나 혈변, 복통 등이 뭐 지속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여러 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대장 내시경을 잘해서 미리미리 대장암을 이런 용종의 단계에서 제거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제 골감소증이죠. 우리 요즘에 건강검진 많이 하면은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이나 고령 환자에서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또 거기 인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폐경기 여성, 고령에서 이런 특히 T-스코어로 보는데요. 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인제 증가될수록 안 좋은 거겠죠. 마이너스 2.5 부터 인제 골다공증이고요.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 심한 골다공증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이하이다. 어 마이너스 2.5 이하이다. 그러면 이제 골감소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골감소증일 때부터 칼슘, 비타민 D를 복용을 잘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너무나 잘 나왔어요. 예전에는 일 주일에 한 번씩 뭐 먹는 약만 있었다면 요즘에는 6 개월에 한 번 맞는 어떤 이런 주사제, 3 개월에 한 번 투여받는 주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골감소증일 때 또 이런 골다공증 수치가 좀 낮을 때 미리미리 상담을 잘 하셔서 칼슘이나 비타민 D 복용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제 오늘 제가 일단 준비한 이런 슬라이드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전 단계 오늘 당뇨, 혈당 그리고 혈압 그다음에 이런 이상 지지혈증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노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 잘 유념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다시 녹색불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하시고 병원에 가서 상담하시고 적절하게 생활요법 하시고 예방을 하셔야 한다. 노란 신호등을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자 그다음에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질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질문을 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혈색소. 당하 혈색소가 5.7 인데 어디에서는 정단계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5.8 부터라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 예 좀 실제로 환자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당하혈색소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환자들도. 이 용인곰돌이 님처럼 이 질문자처럼. 그런데 어 사실 5.7 이 어 5 5.8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5.7 부터 당뇨 전 단계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당하혈색소만 가지고 보통 인제 진단을 하기보다는 이런 그 공복 혈당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하혈색소만 5.7 인데 그냥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하혈색소 5.7 이니까 전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럼 한번 공복 혈당을 한번 봐 보십시오, 건강검진 그 결과지에. 그러면은 거기에 만약에 공복 혈당도 확실하게 110 이다. 그러면 전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 당하혈색소라는 것은 쪼끔 이 공복 혈당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하혈색소는 일반적인 혈색소가 이제 혈중에 당이 좀 상승하면서 정상으로 되어지는 혈색소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혈색소가 당을 많이 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공복 혈당은 뭔가 그날 뭐 당을 많이 섭취하면은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당하의 숙소는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변화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뭐 보통 한 2-3 개월 정도를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당뇨로 진단된 분들도 한 2-3 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고요. 물론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좀 높거나 이러면 더 자주 할 수는 있습니다, 당하수소 검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 2-3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당하혈색소만을 만 보는 건 아니고 공복 혈당과 같이 종합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방알수석 5.7 나오셨다면 혈당도 봐시 혈당 공복 혈당도 보시고 공복 혈당마저 뭐 115, 110 이렇게 확실한 당뇨 전 단계 수치라면 '아 내가 확실히 전 단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7 부터 당할 색소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은 120 에서 130 으로 나오는데 이항기 혈압이 95 에서 97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이항기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게 더 안 좋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혈압약을 먹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질문자도 우리 이분도 질문하신 분도 잘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계십니다. 환자분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항기 혈압이 더 그러니까 어떤 게 수축기 혈압이 더 중요하다. 이항기 혈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어떻게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항기 혈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항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심내혈관 사망률이 정상보다 증가되는 양상에서도 수축기 혈압은 20 정도 오를 때마다 심내혈관 질환 사망률이 2 배씩 오르지만 이렇게 이항기 혈압은 10만 증가되어도 심내혈관 사망률이 2 배씩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이항기 혈압이 중요하다. 이항기 혈압이 좀 더 수치상으로 더 예민하다. 좀 민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문자 같은 경우에도 수축기 혈압이 120, 130 사이에 나온다는 것은 어 괜찮습니다. 전 단계도 아니고 이제 정상 수준이시고요. 30대 초반 남자분이시고 이항기 혈압이 97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둘 이항기 혈압만 이렇게 95 에서 97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전 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이항기 혈압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항기 혈압만으로 본다면은 벌써 고혈압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환자들의 이렇게 30대 초반 남자 환자분들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혈압을 굉장히 낮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운동하시고 어 소금 섭취 제한 지금 체중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체중 감량 과체중이신 경우에 그리고 어 절주하시고 운동하시고 식사 제출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이런 채소, 과일 충분히 섭취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 적절하게 그다음에 비타민 영양소가 많은 이러한 적절한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과 이런 운동, 유산소 운동과 이런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거 그리고 일 주일에 최소한 5회 이상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어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단백뇨, 혈뇨, 빈혈, 당뇨 전 단계까지 나왔는데 너무 여러 군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프네요. 예. 좀 상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단백뇨, 혈뇨, 빈혈. 자주 피곤하고 다리 붓기도 가끔 있습니다. 신장내과를 가서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런 아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질문이고요.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어떤 걸 또 생각하시냐면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의 피 검사나 소변 검사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어
마음을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 차적으로는 신장내과 가는 것도 좋은데요. 어 만약에 주변에 신장내과 멀리 있다 그러면 가까운 동네 내과, 동네 병원, 동네 의원을 가셔 가지고 1 차적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혈뇨, 단백뇨도 꼭 어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히 많이 뭐 심지어 뭐 감기가 심하게 앓았거나 장염 같은 것이 심하게 앓았을 때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다리 붓기가 있고 이 정도 또 빈혈까지 있으면은 지속적인 검사에서도 이런 게 있고 또 다리 붓기도 또 지속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신장내과를 또 가서 신 이런 단백뇨의 하루 동안의 총량을 또 측정을 해 봐야 되고요.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다른 동반 질환 이런 것들도 감별을 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해 보고 이런 단백뇨 혈뇨가 지속되면 신장내과를 꼭 가셔서 신기능 검사를 자세하게 좀 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증상이 있더라도 또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축기, 이항기, 혈압은 괜찮네요. 그리고 빈맥이 있어서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 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높게 나온다. 네 맞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관련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혈압은 어 123 이항기 80 이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빈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특별하게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주무셨거나 어 카페인을 많이 드시거나 어떤 술을 드신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그러한 유발 요인들을 다 배제하시고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적당한 산책 운동 좀 늘려 가시면은 이런 빈맥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호전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했어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은 이제 24 시간 심전도 이렇게 24 시간 이렇게 심전도를 어 몸에 착용을 해서 어 24 시간 내에 심장 리듬을 보는 검사, 24 시간 심전도 검사를 좀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 항상 건강검진마다 단백뇨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백뇨 1 회로 진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단백뇨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백뇨는 랜덤한 건가요? 물만 더 마시면 나오지 않기에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단백뇨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근데 단백뇨를 나오게 하는 이런 요인이 너무 많아요. 어떤 신장 질환 또 각종 어떤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을 다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번 정도 나온 것으로는 진단이 안 됩니다. 하지만 몇 달 뭐 6 개월 이상 몇 개월간 계속 단백뇨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 신장 특히 신장내과에 가셔 가지고 또는 동네 내과에 가셔 가지고 정밀 검사, 소변 검사 좀 정밀하게 단백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스틱으로 나오는 현성 단백뇨만 명확한 단백뇨만 재는 게 아니고 어떤 미세 단백뇨 좀 더 엄격하게 자세하게 검사하는 소변 검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도 하시고 또 24 시간 총 단백뇨 검사도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정밀 검사, 정밀 소변 검사, 또 각종 단백뇨를 유발하는 질환을 감별하는 검사 이렇게 하시면은 어 원인을 밝힐 수 있고 또다시 파란색 신호등으로 갈 수 있으니까 뭐 염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여러 가지 전 단계 그리고 경계성 어떤 단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공단검진, 각종 개인검진.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또는 노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내 몸이 파란불일 때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잘 하셔 가지고 또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셔서 공단검진, 개인 검진을 잘 하신다면 항상 파란불일 겁니다. 그리고 가끔 노란불이 들어오더라도 잘 관리하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다시 파란불로 갈 수 있으니까 운동하기 또 야채 채소 많이 드시기 그리고 조금만 이상이 있다면 가까운 단골 예 의원, 단골 내과 가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으로 항상 몸에 파란불만 켜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